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들도 이런 대사성 질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 다사성 저하증, 항진주, 치매, 파킨슨, 아토피, 심혈관, 암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주위 분들이 이런 병을 가지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현대인들이 과거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 질병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생길까요? 90%는 심혈관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식생활, 밥을 먹고 물을 먹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운동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 식생활로 해서 여러분들 우리 몸은 서서히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85%가 우리 몸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렇죠? 그걸 잘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서서히 망가지겠죠. 한순간에 망가지진 않아요. 그럼 우리 몸이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어떻게 할까요?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검사했을 때 나타난다거나 그게 뭘까요? 바로 병입니다. 내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아프면 어디를 많이 가십니까? 병원을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처방전입니다. 그러면 이게 치료가 될까요? 치료는 되겠죠. 그때 통증이 없으면 치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으로서 우리 몸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거지 치료는 안 됩니다. 원인이 뭐예요? 식생활 때문에 왔잖아요. 우리 사람이 먹어야 되는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8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요 우리가 많이 먹는 쌀입니다. 빵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게 탄수화물입니다. 포도당으로 변환되죠. 그리고 단백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하면 고기를 생각하시는데 고기는 단백질 양이 24%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시금치 같은 경우는 몇 프로일까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먹는 식물에는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의 몸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물하고 단백질하고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형체를 이루고 있는 거는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에는 탄수화물이 있을까요? 단백질이 있을까요? 지방이 있을까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저게 없습니다. 형체를 이루고 있는 거는 단백질, 지방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물에도 단백질, 지방이 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은 어디서 단백질 섭취한다고요? 식물에서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도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세 가지는 우리 몸에서 땔감으로 쓸리는 원료입니다. 그거 말고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뭐 많죠. 효소도 먹으라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물은 영양소가 아닙니다. 물은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될까요? 2리터를 먹어야 된다는 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2리터를 먹어야 될까요? 우리 사람은요 70%가 물입니다. 물에다가 만약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넣었다. 그럼 분해가 될까요? 분해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어항에다가 쌀하고 고기하고 식물하고 갓 집어넣어 보십시오. 분해가 되는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저거를 우리 몸에 흡수할 수 있도록 가장 작은 숫자로 바꿉니다.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많이 들어보셨죠?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되고 지방은 지방산이 됩니다. 이걸 바꿔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효소라는 성분이에요. 이 효소는 태어날 때 같이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요, 누구는 배그 갖고 태어나고 사람마다 갖고 태어나는 게 달라요. 이 효소는요, 생활하면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 갖고 난 양을 가지고 평생을 사용합니다. 부모님이 어느 정도의 영양 섭취를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분들의 효소 양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인슐린 주사를 맞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효소 양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제1형 당뇨죠.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후천성이고요. 선천성 당뇨는 1형 당뇨입니다. 그분은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몸에서 분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인슐린 분비를 못한다는 거죠. 자,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이 우리 몸에서 흡수가 돼서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흡수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포도당이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다 소변을 빠지는 질병이 바로 당뇨고요. 아미노산 같은 경우 혈관을 망가뜨리죠. 몸에 있는 혈관을 망가뜨리면 고혈압, 심장에 있는 혈관 망가뜨리면 저혈압, 머리에 있는 혈관 망가뜨리면 치매가 오게 됩니다. 뭐 때문에? 아미노산 때문에. 이 아미노산은 굉장히 동글동글한 건데 이 아미노산으로 바뀌기 전에 호모시테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아미노산으로 바뀌려면 비타민 B군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호모시텐이 제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게 고혈압, 저혈압, 치매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머리에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치매가 걸린다는 거 아시죠? 림프 순환이 잘 되지 않더라도 치매에 걸립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싶으면요. 자,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뭐를? 영양을요. 지방산은 잘 아시죠? 우리 혈관, 혈액에 지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요? 고지혈이 생겨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대사성 질환입니다.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이 효소는 소화 효소하고 대사 효소가 나뉘는데 똑같은 양을 같이 씁니다. 한쪽이 많이 쓰면 한쪽이 많이 못 쓰게 되겠죠. 소화하는데 너무 많은 양의 효소를 사용하게 되면 대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때 걸리는 게 바로 대사성 증후군. 대사성 증후군은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가지고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약 먹어서 괜찮은데요. 그건 수치만 내려주는 겁니다. 우리 장기는요, 음식을 받아들이는데 수용성 같은 경우, 물 같은 경우는 우리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장기에서 대사를 하진 않아요. 장기에 사용이 되는 거지. 근데 지용성, 한마디로 기름이 같이 섞여 있는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담즙이 나와서 지방을 분해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은 입에서 분해를 하는데 많이 씹지를 않으면 입에서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혹사를 하는 거고 제대로 흡수를 못합니다. 위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옵니다. 그 단백질도 입에서 충분히 씹어줘야지만 분해가 잘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 단백질도 분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요, 담낭에서 담즙이 나와서 효소가 나와서 분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혈관을 통해서 흡수되는 게 아니고 소장에 있는 암즙관을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간으로 가서 다시 심장으로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드신 음식을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효소의 양이 1.5리터에서 2리터예요. 어마무시하게 쓰이죠. 근데 나는 음식을 더 많이 먹어요 하시는 분들 더 많은 양의 효소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담낭에서 담즙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전 세계에서 오메가3를 가장 많이 먹는 국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간은 어떻게 될까요? 혹사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나는 물을 2리터도 안 먹어. 1리터도 안 먹어. 그럼 얘네들은 물을 어디서 충당하냐고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는데 한번 헹궜어요. 그 물 다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 물은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드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은 영양은요, 간에서 걸러내고 심장을 통해서 우리 세포한테 전달이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모세관으로 가죠. 그 동맥은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세포들은 부산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부산항까지는 뭘로 가야 돼요? 고속도로로 빠르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각각 국도를 통해서 필요한 거를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 모세혈관 그 길이가 12만 킬로미터. 지구 두 바퀴 반을 돌고 남는 양이에요. 이게 맞기가 쉬울까요? 힘들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 내가 먹은 단백질, 지방 이런 걸로 해서 혈전이 굉장히 많이 쌓이죠. 그러면 내 혈관은 막히기 쉬운 혈관이 됩니다. 그러면 영양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도 않고 산소 전달도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 세포들은요, 140가지의 영양소가 하루 동안 필요합니다. 140가지. 지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양의 제품을 드셨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드셨을까요? 지금 우리 몸 상태를 생각한다면 하루에 영양분을 10가지 줬을까요? 최소 90가지 이상의 영양분이 필요한데 몇 가지 줬을까요? 하루 동안. 그걸로 인해서 내 세포가 내 몸이 서서히 망가지는데 그 원상복귀 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할까요? 어마무시하게 필요하겠죠. 한순간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세포는요, 60쪽에서 100쪽에 이 중에 5천 개는 암세포예요. 이 암세포를 5천 개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게 내 몸에 있는 T세포입니다. NK셀입니다. 그 세포들이 필요한 거는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는 꼭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 세포들이 영향을 안 받으면 난리 나겠죠? 이 대사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소 공복 시간 6시간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시냐고요? 안 하잖아요. 최소 공복 시간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하루 세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세끼를 뭐라고 하는 이유는요. 저녁 늦게까지 일을 시키기 위해서 했던 게 세끼입니다. 왜? 저녁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음식을 안 먹으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새끼 된 겁니다. 삼시세끼. 원래 사람은요, 하루에 두 끼를 먹습니다. 언제? 아침, 점심. 저녁은 안 먹습니다. 내 장기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시 이후에는 금식을 하시는 겁니다. 물 외에는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몇 시간 정도 공복 시간을 주면 될까요? 8시간을 주셔야 되는 게 제대로 된 공복 시간입니다. 최소 8시간 공복 시간을 주시고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아침 드시고 또 과일 먹고 또 실만하면 또 뭐 먹고 군것질하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과일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내 장기가 어떻게 남아 돌겠냐고요. 난리 나지.
그래서 하루에 몇 끼를 드셔야 된다고요? 두 끼만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소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살이 쪘을 때와 안 쪘을 때로 나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살이 쪘을 때, 안 쪘을 때? 당연히 안 쪘을 때로 하겠죠. 다이어트는요, 살 빼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해 갖는 하나의 습관입니다.